몰라요, 남들.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왜 탈북을 하는데 브로커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신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에 탈출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한까지 도착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모르는 내용들, 또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모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 코너 신은서의 북한 돋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탈북 브로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하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너무나도 생활 형편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탈북을 돕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일명 탈북 브로커라 부른다. 내가 기회를 얻어주고 중국에 있는 브로커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느 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한 명이 넘어온다. 철통경비 속에서도 탈북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루트 탈북 브로커. 그들은 왜 탈북자들을 돕는 것일까? 신은서의 북한 돋보기, 탈북 브로커가 밝히는 그 은밀한 세계를 집중 해부한다.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한 신은서의 북한 돋보기 시간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궁금했던 모든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여러분도 아래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집중적으로 궁금한 점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탈북 브로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두 분 모셨습니다. 탈북자와 탈북 난민을 10년째 돕고 계시는 탈북난민인권연합의 김용화 회장님, 그리고 북한전략센터 강철원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십시오. 네. 탈북 브로커 하면은 이제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겠지만요. 우선 두 분은 탈북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뭐 브로커의 도움을 받으셨는지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저희가 나올 때에는 탈북자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예, 90년대 초만 해도요. 예, 그렇죠. 예, 그때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그야말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제 탈북을 하게 됐죠. 네. 사실 뭐 운이 상당히 좋았다고 봐야죠. 예, 근데 지금 같으면 이제 브로커들이 다 이제 알아서 다 안내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몇 명 안 됐지만 상당히 어렵게 왔었죠. 제가 탈북할 때는 네. 88년도에 탈북을 했는데 그때는 브로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쪽배를 타고 18일 동안 산동에서 태안반도로 들어오기까지 과정. 네. 그러니까 6년이라는 세월을 감옥과 도보로서 전전하다 보니까 저는 과연 브로커라고 할 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하고 좀 다른 것은 예. 지금은 이제 공안이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또 이제 그 중국 조선족 그 교포들도 탈북자를 신고하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또 신고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조선족 교포들이 북한 동포들을 굉장히 좀 환대하는 분위기였어요. 굉장히 드물었으니까. 그래서 좀 집에 가면 밥도 해주고 재워도 주고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게 좀 좋았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아마 숨어있기가 좀 더 용이했다고 봐야죠. 그 예전에는 이제 탈북해야겠다 결심하면은 목숨을 걸고 그냥 혼자 가고 대신 좀 주변에 도와준 사람들도 있고 안 됐다 이런 환경이었고 잘못되면 대신 또 감옥 가서 고생도 하고 그렇게 험악한 환경이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안내자 역할을 하는 이 브로커는 그럼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북한의 이제 그 식량난이 이제 시작됐죠. 예. 그러니까 김일성 사망, 94년대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그 배급이 중단됐고, 그래서 아마 9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기 때에는 그 기독교 선교사들과 이제 목사님들이 그 선교를 하다가 많이 이제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까, 예. 어쨌든
종교의 그런 명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차마 이 사람들 버리지는 못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데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요청하는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이 일명 브로커라고 하는 이미지가 제일 초창기 심하게 살아나기 시작한 때가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김동식 목사님을 포함한 예.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국가안전보위부가 이제 김동식 목사님을 그 납치해서 북한에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한 70명 정도의 탈북자들을 그 외부로 이제 빼돌린 이제 그런 일을 했죠. 네. 그러니까 북한의 보위부가 이분을 이제 주목하고 있다가 잡아서 북한에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승훈 목사님, 뭐 김동식 목사님 이분 두 분들이 이제 납치가 되셨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북한의 보위부에 이제 추격을 당하게 됐죠. 보위부에서 납치된 분들은 그 뒤로 어떻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김동식 목사님 예. 같은 분은 이제 보위부 지하 감옥에서 이제 옥사하셨고요. 그 안승훈 목사님은 이제 조금 전향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TV에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 소식은 이제 끊긴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을 잘 모르는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남한 분들이 하기가 참 일이 험악해졌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이후부터는 그 소위 한국인들, 그러니까 한국인들 이제 종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탈북자들이 그 일을 이제 바통을 이제 이어받은 거죠. 탈북민은 안 위험한가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남쪽 사회보다 험악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감내하는 능력이 좀 있다고 봐야죠. 또 그리고 이제 북한 탈북자들은 같은 우리 또 형제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가깝기 때문에 또 진심으로 도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탈북민들이라고 해도 물론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위험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뭐 탈북 자체도 보위부에서 걸릴 일인데. 현재 나오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식량 사정이 그 심각해지면서 직접 자기 가족, 형제 또 주위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그 시체를 밟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속엔 오직 살아야 된다. 그 의지가 너무 강했고 또 그게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가족도 살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일명 브로커라고 하는 탈북 도우미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일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 유량이 뭐냐면 본인이 직접 숨어서 와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브로커라든지 뭐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사고 없이 좀 더 안전하게 좀 들어온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밑바닥 경험이 없이 하시는 분들은 사고가 꽤 많다고 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그분들 생명이 또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고 봐요. 저도 많은 분들 데리고 이 현지에 가봤는데 이 때로는 뭐 이 산에서 굶어 죽은 일가족, 때로는 뭐 총에 맞아 죽은 사람, 탈북자는 죽은 그 시체를 이 가족 같은 마음에서 그걸 묻어꺼지 주려고 하지만 그 시체 자체가 오염되고 막 썩은 냄새가 악취가 날 때 이쪽 이 탈북 도우미 하는 한국 분들은 벌써 코부터 싸지고 그 장소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걸 봤을 때 탈북자들의 심정을 이해는 해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에서 그걸 묻어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볼 때 탈북자하고 탈북 도우미하고도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탈북 도우미, 탈북 브로커라는 그런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생겨났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3단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주는 그 파트가 있고 또 중국 대륙을 이제 횡단하는 파트가 있고 또 중국 대륙에서 이제 몽골이나 동남아로 이제 가는 파트, 이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생겨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정교하게 이렇게 조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그 탈북자가 대량으로 막 생겨나면서
또 돈도 벌고 또 이제 이런 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게 이제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내륙으로 이제 옮겨오게 된 것이죠. 네,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돕는 탈북 브로커도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실제로 탈북 브로커 일을 하셨던 분을 만나서 왜, 어떻게 탈북민들을 실제로 돕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